자, 윤동주의 자화상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자화상이라는 거는 자신의 모습이에요. 자신의 모습인데, 윤동주 하면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뭡니까? 이상적자와 현실적자의 괴리,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부끄러움, 그래서 이제 성찰을 하고, 그래서 극복의지나 희생의지를 희생의지를 드러낸다. 뭐 이런 게 이제 윤동주의 일반적 패턴이죠. 요 시도 비스무리하게 갑니다. 예, 똑같진 않습니다만 좀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내용을 보시면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시어는 우물인데요. 우물은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대상이죠. 자아성찰의 매개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들여다봅니다. 이제 성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찰의 행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성찰의 행위다.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좀 안타까운데. 예. 그 다음 보시면 우물 속에는 달이 받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자, 일단 체크를 해두고요. 일단 체크.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는데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자, 미워진대요. 그 사나이는 긍정적 상태예요, 부정적 상태예요? 부정적 상태죠. 자, 이 미워져가 이제 정서인데 이 정서가 변해요, 계속. 이제 이 정서의 변화를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사나이는 화자가, 그러니까 지금 이 사나이가 누굴까요? 지죠. 우물을 들여다봤는데 사나이가 있어요. 그 사나이가 거기 사는 거예요? 나 좀 꺼내주세요. 뭐 이러고 있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모습이 비춰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자신을 객관화한 표현이다. 화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신을 객관화해서 한 사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 자신이 미워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사나이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달이 받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는 어떻게 지우고 얘는 대립적 관계입니다. 선으로 이을까? 이렇게 대립적 관계다. 그러니까 달이 받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는 뭔가 좀 아름다운 풍경이죠. 그렇죠? 아름다운 풍경의 모습인데 사나이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립적이다. 이렇게 대비되는 모습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나이가 나는 미운 거죠. 그 다음 보시면 돌아가다 생각하니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정서의 변화가 있다 그랬죠? 네, 정서. 가여워졌어요. 가엾어집니다. 그래서 가엾어지니까 어때요? 다시 가서 들여다보죠. 도로 가서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이게 성격 파탄인가요? 왜 이러시는 거죠? 다시 미워졌어요. 네, 정서의 변화. 자, 그러니까 미워졌다가 가여졌다가 다시 미워집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요. 근데 또 돌아가다 생각하니까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진짜 성격 파탄인가요? 네. 정서의 변화. 이 부분은 사실 좀 해석이 좀 다양하게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해석을 할 때 이제 미워져 돌아갑니다 같은 경우는 자신의 현재의 모습, 현재의 자아의 모습을 보니까 미워지는 거고, 그런데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 자아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를 비교했을 때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어쩔 수 없이 자신의 현실적 자아가 이렇게 쭈구리방탱이니까 현실에 안주하고 있으니까 그게 또 불쌍하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가엾어졌다가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현실이 그렇더라도 더 적극적으로 저항을 했어야지 라는 생각이 드니까 미워지는 거고, 또 그런데 그 내면에는 이상적 자아가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워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생각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런 정서의 변화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기도 하고 저도 그렇게 해석을 하기는 해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해석을 너무 정해놓고 가르치는 거 아닌가. 이게 우리나라 이제 시교육의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좀 너무 정해져 있는 해석을 강요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쩌겠어요. 시험에 그렇게 나오는 걸. 그죠? 시험을 다 뜯어 고쳐야 되는데. 아무튼 예, 이런 정서의 변화 예, 이걸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조금 이제 객관적으로 해석을 그 문제를 내시는 선생님들은 이게 뭐 이게 이상적자고 뭐 이게 현실적자고 이렇게 가르치시기보다는 그냥 정서의 변화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있는가 여기에 그냥 초점을 맞춰서 가르치시고 시험도 그렇게 출제하시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뭐 이걸 이상적자, 현실적자 이렇게 배우셨으면 알아는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미워지는 거는 다 이제 현실적자에 대한 실망과 실망 그리고 이제 어떤 미움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가엾어졌다라는 것은 가엾어지는 건 왜 그래요? 어쩔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자신에 대한 연민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미워지는 건 다시 이제 실망과 미움이고 그러나 또 그리워졌다라는 것은 결국은 과거에 순수했던 어떤 이제 이상적 자아에 대한 그리움이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예, 알아는 둡시다. 예, 더럽고 치사하지만 어쩌겠어요. 시험을 보려면. 그 다음 보시면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이제 요 앞에 부분은 어때요? 반복되고 있죠, 지금. 그죠? 예, 지금 요게 그대로 이제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복 그리고 확장입니다. 약간의 변화가 있죠? 왜냐면 그 뒤에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반복과 확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 반복과 확장은 당연히 운율이 형성되고요. 반복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 이제 시적 안정감을 준다. 균형감 잡힌 구조를 통해서 구조적 안정감을 준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또 좀 중요한데 왜 추억처럼이라는 말을 했냐면 앞에 그리움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움의 정서에서 이제 도출된 어떤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이상적자를 그리워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의 화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는 해석을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보통 이제 선생님들이 가르치시는 경우 또 자습서를 바탕으로 보통 많이 가르치시기 때문에 해석들이 좀 정해져 있는 것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어찌됐든 이제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은 이걸 좀 알아는 두셔야 됩니다. 내신 같은 경우는 물론 수능에서는 이렇게 정해져 있는 해석을 가지고 문제를 내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내재적으로 정서의 변화라든지 표현 방식이라든지 이 정도만 이제 알아두시면 되기는 합니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신의 경우에는 좀 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두실 필요는 있겠다. 자, 좀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를. 일단 상황, 화자부터. 화자는 나입니다. 나. 그리고 상황은 우물을 들여다보죠? 들려 아니고 들여다보. 이건 이제 성찰의 행위입니다. 오타가 너무 많이 나는데 손가락을 좀 바꿔야 되나? 그 다음에 정서는 이제 변화, 정서의 변화가 있었죠. 정서 및 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움에서 가엾음으로 다시 미움으로 그리고 이제 그리움으로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특징을 좀 정리해 보면 일단 첫 번째는 우물, 성찰의 매개체다. 자아성찰의 매개체로 사용이 됐고요. 두 번째는 정서의 변화. 위에 했으니까 그냥 요거만 쓸게요. 정서의 변화가 드러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연에서 육연으로 변형과 반복. 문장의 변형. 여기 쓸게요. 문장의 왜 이럴까? 문장의 변형과 반복이 사용되었다. 그래서 운율을 형성하고 구조적 안정감을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구어체를 사용한 산문적 진술입니다. 구어체를 활용한 산문적 진술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시면 문장이 전체적으로 어때요? 좀 길죠?
그죠? 그러니까 한 연은 잘 나눠져 있는데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뭐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리워집니다, 돌아갑니다 이런 비읍니다체를 사용해서 문장을 끝까지 진술하는 형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어체를 활용한 사문적 진술. 그리고 이걸 뭐라고도 볼 수 있냐면 가군 사용으로 볼 수도 있어요. 뭐가 사용됩니까? 네, 좀 전에 말씀드렸죠. 네, 비읍니다가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가군을 사용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는데 화자를 객관화하여 표현했다. 뭐예요? 사나이죠, 사나이.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아까도 마지막에 이상적 자와 현실적 자의 화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 좀 해두세요.